네,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또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고요. 연휴까지 4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죠.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들어보자면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 오늘 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슈의 순환매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있었죠. 이제 금리나 확률이 다시 좀 높아지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PCE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미국의 소비 지출이 올라오는 쪽으로 경기가 괜찮은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 관련해서 지금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과 해외에서 만든 것을 1대1로 가져다 써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현재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주가들이 올랐고 그러지 못한 종목들은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쪽은 오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일부 이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슈가 나오면서 이 미국 관련된 쪽의 의약품이 또 올라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알테오젠이 또 거래소 이전 상장 관련된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타고, 또 이제 우리가 인체 조직 관련된 그런 조직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이쪽 관련해서도 금요일날 약간 악재성으로 일단 주가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더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지난주에 담길 잘했네 요런 의견들이 속속 좀 올라오고 있고요. 9시 2분 지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오르면서 다시 3,400선을 회복합니다. 3,413 요렇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오르면서 838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하이닉스는 1% 정도 오르면서 34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는 200원 오릅니다. 83,500원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이버가 5% 정도 오릅니다. 오늘도 호재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예, 미래에셋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생명 뭐 이런 종목들,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요. 삼성화재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메리츠도 포함해서 2%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지주사도 나쁘지 않네요. SK, SK스퀘어 이런 종목들도 2% 정도 상승이고요. 오늘 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네요. 삼성 SDS가 6%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미래에셋증권 5.3%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2.6% 오르면서 대형주를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1%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레인보우, 파마, 리가캠 얘네들은 약보합권에서 1% 내외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딱히 보이는 거는 없네요. 젠백스가 5% 빠지는 거, 오스코텍이 5.3% 빠지는 거, 뭐 이런 종목들 빼면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창모 부장님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고체로 스토리가 좀 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그 카카오 화재가 있었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주말 사이에 컸었던 이슈고 아직도 ING 중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순환매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네이버의 이슈가 계속 좀 확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제주랑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STO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 두나무 지분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쪽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그 또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IT생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이 지난주에
계속 움직였었던 이런 결제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엔 굵직한 이슈 큰 거 하나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로봇주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멘트가 좀 있었죠. 스케일링이라는 좀 스케일링 옵티머스라는 멘트를 쳐버리면서 이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규모를 더 확대할 거다 이런 식으로 트윗에다 또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야간 선물이 플러스 0.68로 오늘은 시장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좀 힌트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이슈가 굵직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뭐 수급 쪽으로 좀 살펴보면 역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급은 현재 낮게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 공이 지금 150억과 122억 정도 이제 반도체 쪽을 사고 있고요. 큰 종목 가운데서는 네이버 역시 두나무의 합병설 관련된 부분들 소재를 갖고 지금 뭐 전자화폐라든지 두나무 관련주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금융권 가운데서는 신한지주가 뭐 19억 정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화재, 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S, 뭐 S51, 뭐 하나시스템, 삼성생명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요. 뭐 오늘 목표 주가 관련해서도 뭐 LG 디스플레이 100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만 원 선에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대형 IT 가운데서는 최근에 상승폭이 눈에 띄게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영향은 지금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권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섹터별로 본다면 테마군을 굳이 따진다면 전자화폐, 전자결제, 뭐 페이 관련주, 그다음에 토스 관련된 STO, 뭐 증권, 인터넷 관련주, 뭐 네트워크 통합, 뭐 재택근무, 뭐 시스템 통합, 두나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권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결제주 관련해서 대부분 다 급등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화재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배터리 열폭주 관련된 쪽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엠젠 솔루션이라든지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LK 삼양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신흥, 뭐 SE, SS 이런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나노팀, 그다음 민테크, 이닉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개별 테마군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열폭주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 핀테크나 뭐 페이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등을 포함해서 이쪽 관련된 쪽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IT 대표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좀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증권주와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 이런 쪽으로 역시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벙그리님께서는 에잉 겁나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초반에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1.3% 정도 오르면서 3,400 중반선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 코스닥도 0.8% 정도 오르는데, 이게 오늘의 반등을 일단은 큰 그림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요거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의 이 지금 초반의 상승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은 뭐 앞에서 이제 박근영 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도 그냥 미국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금리 인하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누가 답을 정해놨냐고 물으시면은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반이 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돈 풀기, 우리나라에서 돈 풀기, 일본도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총재 선거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만약에 또 돈 풀기로 넘어가면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좀 끼워 맞추는 분위기, 그리고 사실 경제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원래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데이터 나올 때마다 그냥 금리 인하 이제 동결이 자꾸 줄어들어요,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약간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좀 금리 인하라는 큰 기류에 그냥 배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끔씩 변곡을 줄 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곡을 안 준다고 했을 때 한 번 급락할 때마다 잡을 거냐, 그거는 저는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 연휴가 없었다면은 네. 뭐 당연히 잡아도 좋죠. 하지만 이제 요번 주 금요일에 또 휴장이고 그러면 좀 화, 수, 목밖에 안 남아 있는데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세게 다 비중을 태우기에는 좀 저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늘 뭐 초반에 이제 그냥 박근영 부장님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거기서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 안에서 일단은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트레이딩 요소 안에는 STO라는 개념이 지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STO는 또 이제 증권이랑도 엮이기 때문에 뭐 증권주로 좀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지하면서 믹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오늘 뭐 금요일에 다 팔고 오늘 하나도 안 잡으셨더라도 저는 뭐 사실 아쉬워할 거 없다. 왜? 어차피 다음 주 지나서 연휴 지나고 큰 꼭지가 여전히 안 바뀌면은 그때도 우리가 갈 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저는 조급해지면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좀 이참에 연휴에 한번 좀 푹, 내가 자금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매몰되지 않는 거죠, 특정 산업에. 그래서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갈지 그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또 매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지금 사거래일 지난 뒤에는 연휴를 좀 길게 가져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급락에 대처를 못 하셨던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뭐냐?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덜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오늘을 맞이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 주는 건가라고 액션을 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트레이딩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쭉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당장 뭐 액션을 취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 이제 비중이 뭐 100%다 이러면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봐요. 예. 비중이 100%면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뭐 비중이 이미 60%다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뭐 사실 대응을 했다가 다시 뭔가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성과는 더 좋았겠지만 네. 말이 쉽지 그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더라도 저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또 금요일날 빠졌다가 오늘 시초에 잡았으면 이게 얼마인데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수 올라간 걸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너도 나도 오늘은 딱 이슈가 명확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시장 상승률보다의 그 수익률만 만들어내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해요. 한 번에 너무 막 많이 바뀌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건덕지가 많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말자가 일단 제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반등? 뭐 일단 기술적 반동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 시장이 장기적인 악재로 보기엔 좀 힘든 게 있긴 하지만 뭐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단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셧다운이 뭐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셧다운 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다가 모든 게 다 뭐 악재가 아니고 다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벤트로 보고 있지만 장기 연휴를 앞두고 있고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경계 심리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보면 코스피 950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도 네네. 840억 사고 있고 외국인들 아침에 선물이 지금 6천억 넘게 6천억 들어옵니다. 도. 그러니까 현물 플레이보다는 이제 파생 플레이로 좀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는 뭐 미국 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아까 잘 하청환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유동성 장세예요. 이제 그쪽에서 넘어가는데 이제 3분기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초입이거든요. 10월로 넘어가면 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이 나오는데요. 결국 숫자를 좀 중요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조금 울퉁불퉁한 그런 요소들이 좀 남아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단기적인 이벤트로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때는 비중 확대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꺾어라라고 말하는 쪽이 아직은 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열도 아닙니다. 미국 쪽에 개인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과열권이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표를 본다면 시장은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정도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비중 확대 구간으로 보라. 그래서 만약에 좋은 섹터, 그러니까 실적이 있고 단순한 뭐 어떤 테마, 모멘텀 가지고 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황이라든지 숫자가 좋아지는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못 사고 좀 아쉬워했던 종목들 가운데 주가가 이제 시장 때문에 밀린다면 네. 3분기 숫자 그다음 내년의 업황을 좀 체크한 다음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면서 내년 상승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PCE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 지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7,000포인트는 당연히 가는 쪽으로 또 이야기 나오고 뭐 어떤 데는 뭐 7,000 몇백 포인트까지 막 부르는 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이제 낙관적인 거 아니냐 비난을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비난해라. 나는 7,000포인트 이상 S&P 올라갈 걸로 본다. 비난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일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팽배한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 지표가 지금 10월에 금리 인하 그 가능성도 90% 이상으로 또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12월에도 50%대에서 또 60%대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그대로 이루어지면 유동성에 의한 뭐 시장 그리고 이제 결국은 AI 주식들이 돈을 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산세가 기존의 M7 이후에도 이제 엘리트 8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IT 쪽에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은 1,406원 60전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대형주가 조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네이버가 6%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좋은 종목인데 상승의 모멘텀이 좀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저 두나무랑 뭐 저기 네이버 파이낸셜 뭐 이런 거 이슈로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래에셋증권 오늘 금융주들이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메리츠, 한국금융지주,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다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뭐 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 자사주 소각 뭐 이렇게 하는 개월수에 별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더 속도를 낸다. 그래서 자사주 유예 기간 1년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는 원칙적으로 소각, 기존 자사주의 유예 기간 1년. 이렇게 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라는 거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당근은 배임죄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 추진한다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사들이 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외에 삼성 SDS 그리고 LG CNS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범 본부장님 뭐 눈에 띄는 다른 뭐 테마들이나 뭐 업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초반에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조금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로봇주들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로보티즈도 그렇고 뭐 그 이제 뒤에 로보틱스 붙어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부분 한 8%, 6에서 한 8%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뉴럴베카도 그렇고 TXR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로보티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요쪽도 조금 차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뭔가 화재 관련된 쪽들도 지금 다 차익이 나오고 있고 뭐 무슨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 화재 그러니까 종목명. 종목명이 오디오만 들으시는 데이터 솔루션이랑 네. 한국정보통신 이런 종목군데 그리고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도 이제 고점 대비 조금 차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은 또 빠른 순환매 흐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까지 눌렸으니까 장중 차익이 좀 심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이게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좀 빨리빨리 좀 닌자처럼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한 12%, 13%좀 급등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네. 11% 정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이 사실 눌렸던 것도
뭔가 악재가 있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가 후퇴한다라는 부분에 좀 떨어졌는데 그걸 빠르게 롤백을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인하 쪽으로 다시 시장의 마음이 많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도 좀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이나 테마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조방원이 오늘도 좀 쉬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약간 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협상을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뭐 실망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갑자기 또 미국하고 협상이 또 진전이 됐다라고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이 하반기 이후에 LNG선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은 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고 미국 쪽에서는 유럽 등을 포함해서 LNG를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네. LNG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라고 그런 것들을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은 좀 빠질 때 어쨌든 좀 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뭔가 뭐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따라가는 것들 올라가는 것들 막 따라잡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섹터인데 조선업종, 조선기자재 쪽은 여전히 한번 뉴스가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오늘은 환율 관련해서 조금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율 조작국의 이슈인지 아니면 이제 원화 수합에 관련된 이슈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는 뉴스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관세 협상에서 환율 얘기가 오갔는데 그게 조금 플러스가 있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통합 수합이 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 수합 없이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외환 보유의 80%를 다 갖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환 위기가 그렇게 되면 올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통합 수합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배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연간 단위로 우리가 원화로 이제 달러를 사와야 되는데 연간으로 사올 수 있는 금액이 3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3,500억 달러를 집어넣으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그걸 굳이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지금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금액을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일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5,500억 달러 근접하게 또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이 또 들어오고 있다 하잖아요. 8천억 불까지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맹국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방송이라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내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면 사실 좀 뭐라고 했을 정도일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게 뭐 방송이 대놓고 뭐 미국이 어떻다 말은 좀 그렇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절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리한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이 엄청나게 지금 긴장을 하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슬기롭게 만약에 이걸 잘 풀고 그게 뭐 압박용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맞춰준다 했을 때 긴급하게 어떤 뭔가가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사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끝까지 뭐 극한으로 치달아서 뭔가 서로가 파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환율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1,400원 넘어갔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급박하게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국과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고 장기 이제 어떤 쉬는 구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고 이런 아직까지 풀지 못한 악재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조정시를 보고 좀 비중 확대를 하되 코스피가 좀 밀리더라도 지금 한 3,200포인트 정도 가면 조금 더 이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과 실적이 살아있는 섹터 가운데 엉뚱하게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좀 어설프게 좀 밀리고 있는 섹터들은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이 상황이 좀 변화되는 뉴스가 나올 때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기회를 좀 잡아보자. 그래서 따라갈 때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 말에 타지는 말고 조금 기다려보고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는 역시나 뭐 네이버랑 두나무의 합체, 요거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 요런 애들이 주로 꽤 많이 오르네요. 예, 뭐 재택근무에다가 무슨 결제 관련주, 페이 관련주, 코인 관련된 그리고 토큰 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부터 그거죠? 그 무비자 입국. 네, 오늘부터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지가
요거 화재 관련된 거. 고개 먹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도 있고 음. 무비자도 있고 막 큰 꼭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두 가지 화재랑 지금 네이버 쪽이 다 가져가고 있어서 큰 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이슈가 사실 이게 좀 너무 크고 관련주가 너무 많으니까 수급이 일단 여기서 일단 플레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모르죠. 이제 여기서 뭐 로봇까지 다 눌리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은 길게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10월 초까지 딱 이벤트성으로 딱 하고 끝난다 이러면은 지금 안 가 왜 안 가지?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넘버를 보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특히나 뭐 카지노 이런 거는 월별 데이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신고가를 찍었다 어쨌다 기사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분위기가 화장품이나 뭐 이제 카지노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뭐 영 나쁜 건 아닌데 대신에 이제 수급이 좀 제한적이니까 막 엄청 세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9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분위기가 가장 좀 확률이 승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요런 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방 1 플러스 저기 그 뭐시기냐 현대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저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전력인프라 이런 애들은 좀 덜 올라요. 보합권에서 지금 추세는 살짝 내려와 있는 추세여서 요런 애들을 다시 한번 노려볼지 아니면은 조금 탄력도가 높은 거를 조금 노려봄직함이 좋은지 어떤 게 좀 전략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본호님부터? 일단은 뭐 당연히 그 매수의 타점을 잡으시는 거는 시장이 관심이 없을 때,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쳐다볼 때, 근데 그게 계속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산업일 때, 사실 데이터 센터 쪽도 주말 사이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액침 냉각이나 이런 쪽은 움직였는데 말씀 주신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쪽은 그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반도체가 계속 잘 가면 결국엔 다시 끄집어 나올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들은 사실 이렇게 눌리고 약간 관심이 없을 때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좋죠. 근데 또 그거는 어떤 걸 참아야 되느냐?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은 뭐 네이버 관련주 하면은 뭔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포기를 하시고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컨트롤을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트레이딩으로 왜냐면 굵직한 이슈를 미리 다 정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또 시간이 9시 반 정도 지나면 이미 농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잡아놨었던 이슈들 중에서 지금 반영된 게 있고 반영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럼 반영 안 된 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 다 세팅해놓고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드론 쪽도 지금 유럽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지켜보다가 오늘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농사 접어야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기다렸다가 오면은 매매하고, 그러니까 볼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세팅을 하는 그 과정을 연휴를 앞둔 굳이 요번 주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그냥 소액으로 트레이딩만 깔짝깔짝. 네, 그거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금요일 날 물량을 정리하셨던 분들도 저는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자꾸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풀리는 시장이라면 요 3, 4거래일 매매 안 한다고 해서 6년, 1년짜리 토탈 TR이 뭔가 크게 바뀌느냐? 크게 안 바뀌어요. 크게 안 바뀌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뭐 아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해결되지 못한 악재가 몇 개 남아는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시장을 꺾을 악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된다는 점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역시 그리고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EPS 상향 조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3분기가 벌써 10조, 11조 원저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의 EPS가 상승되면서 전체 시장의 EPS가 올라가는 구조이니까 유동성 환경도 들어오고 EPS 상향까지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를 지금 꺾을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길게 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가 뭐 주식을 100%다 닫아먹고 지금 한 5일, 10일을 쉰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주가가 뭐 4, 50포인트 올라가는 자리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물론 뭐 따라가서 그날 잘 팔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올라가는 날 장기 지금 어떤 쉬는 구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배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포트가 뭐 실적이라든지 어차피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넘어가는 구간에서 숫자나 이런 것들 3분기에 문제가 없이 부러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종목이라면 그냥 홀딩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막 따라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주식을 오히려 좀 더 채웠거든요. 네. 빠질 때 너무 급하게 이것은 좀 과하게 빠졌다 생각해서 주식을 채웠는데 그런 섹터나 종목 가운데 이렇게 빠질 때 이례적으로 조금은 충격을 받고 빠질 때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좀 더 후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비중 확대 구간을 보시고 따라갈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어떻게 이제 뭐 줄일 것인가 아니면 보유하고 이제 길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정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사주기보다는 지금 선물로 지금 8,500 한 뭐 80억, 90억 정도 사고 있잖아요. 네.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들어옵니다. 1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현물 플레이보다는 선물 플레이로 시장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사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상위 두 개가 딱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네. 지금 뭐 외국계 창구로 사고 있는 삼성전자 순매수가 700억대, 하이닉스가 530억대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는 말씀드렸던 뭐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하나시스템,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있거든요. IT 가운데 삼성 SDI 그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삼성전기 IT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들이 대형 IT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주식이 좋으니까 이제 증권주 오르죠. 그다음 금융주 올라가죠. 그죠? 전자화폐 이쪽도 대부분 다 증권이나 은행 쪽 관련된 쪽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험주 오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40포인트 올리는 거예요. IT, 그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된 금융주 이런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은 최근에 주가 시장을 끌어올렸던 큰 틀에서 그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네.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이 물론 이끌고 있긴 하지만 뭐 바이오가 너무 많이 빠졌었고요 금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데 약간 바이오 이외에도 코스닥은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겁낼 상황은 아니다. 다만 주가 많이 올라갈 때 현재 구간에서는 시점에서는 따라가기보다는 좀 기다려라. 그리고 좀 조정이 나올 때 그것도 좀 비중 확대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잘 가고요. 그 중에서는 네이버가 7% 이상 치고 올라가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7% 상승. 기사가 이런 거 있네요. 가을 전어철에는 배당주, 은행과 증권주 강세. 전어철에는 배당주예요? 원래 이제 찬바람 불 때 배당주가 찬바람 불 원래 때 매년 배당주. 컨셉이긴 한데 사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그 미래에셋 그룹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배당만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게 있다. 미래에셋은 약간 상법 개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예. 저기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뭐 여기도 들어가고 또 배당 얘기하면은 또 배당주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전어철에는 전어를 먹어야죠. 전어철 맛있죠. 네. 전어. 근데 전어철에는 뭐 배당주가 아니라 전어철에는 전어를 먹는 게 아니죠. 배당주 사서 배당 받아서 전어 딱 사 먹으면 되죠. 배당 받기가 기다리기가 좀 정말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배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요즘에 네. 이제 그러니까 배당주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배당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한 4, 5월에 이제 배당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분기 배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투자가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연말 배당 투자의 개념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종목들마다 분기 배당이나 다른 것들 많이 이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자분이 이제 뭐 전호철인 배당주 하셨다면 아직까지 과거에 사로잡힌 뭐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쵸. 네. 좀 올드하다. 예. 트렌드가 느린 분이죠. 너무 올드하다. 예. 예. 에이, 그쵸. 요즘에 주배당도 많고 그러게요. 뭐 월배당도 엄청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전어 사드셔라.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저 아이디어가 차라리 배당으로 전어 자체를 줘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걸로도 같이 이제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특정 쪽에 밀어주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전어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또 예.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 밀어주냐? 고맙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럼요. 예. 골고루 이제 균일하게 또 해야 되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3.7% 오르고 SK 하이닉스 3.3%까지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1,500원 올라서 34만 7천원까지 또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떨어지는 거 찾자면은 두산, 하나오션, SK 바이오팜, 뭐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뭐 요 정도로 살짝 떨어지는데 두산 2.3% 떨어지는 거 지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뭐 고점이라고 치면은 한 10거래일에서 한 15거래일 정도 쭉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60 한 4만 원, 5만 원 선에서 지금 53만 8천 원까지 하락하는 요 상황. 코멘트를 좀 짧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도 엮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반도체로 사면은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 사겠죠. 왜냐면 수급이 여기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지주도 만약에 지금 꼭 지주를 고른다면 이제 CJ가 더 부각이 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올리브영 이슈가 있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좀 약간 뭔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또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상법이나 이런 내용으로 또 올라가면 내용들이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CJ랑 왜 비교를 했냐면 CJ는 외국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 오늘 일정 혹시 갖고 오셨죠? 네네네. 네, 일정도 해야 되고 이번 주는 금요일이 없지만 아무래도 트레이딩 장세로 이슈 따라서 그리고 스케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정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한테도 이따 개별적인 종목으로도 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41% 3,433까지 오늘 회복을 하고요. 코스닥도 1.15% 상승 844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전어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이제 전어는 아니고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어우 냄새가 경복궁 보리굴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기름이 어마어마해요. 기름이 예, 이렇게 해서 보리굴비.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저기 하시는 분이 조금 요거를 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전어 스타일로 살짝 데치기만 하고 생선을 아니 이게 진짜 새 걸로 줬어.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보리굴비잖아. 아, 보리에다가 이렇게 재운 거라 그냥 회로 먹어도 이렇게 머리째로 먹는 거 원래. 발작 버튼 또 열릴 뻔했어. 왜? 아니 올 때마다 뭔가 자꾸 요리를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 자, 드신다고요? 여기 보리굴비. 예. 살짝 데쳤는데 그걸 드신다고요? 기름 떨어지면. 와 이거 데쳐도 그냥 이거 뚝뚝 떨어지는. 또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와 어마어마한. 예. 먹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밥도 이렇게 줬습니다. 밥 줬어요. 아 다행이네요. 쌀밥. 예. 경복궁 보리굴비입니다, 여러분. 경복궁. 예. 부세 보리굴비 핫딜 5만 원대입니다. 추석 선물 제가 이제 그래도 부모님 뭐라도 사드려야 되나 이래가지고 더현대 갔다 왔더니 와 제가 돈을 못 버는 걸까요? 물가가 많이 오른 걸까요? 가격 장난 아니죠 선물 세트. 뭐가 문제인 걸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보리굴비 120g 9팩 구성 해가지고 정상가 69,000원인데 저희가 57,000원에 요게 지금 실물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요거 잘 못 구워서 그렇지 요거 맛있는 거예요. 원래 엄청 커요. 이거 봐요. 손바닥 먹겠죠? 이거 봐 엄청 크잖아. 그죠? 크잖아요. 이 정도면 크지. 전어 같네 진짜. 그래서 보리굴비 상자를 여는 순간 풍성한 향과 깊은 맛이 전해지는 고급 보리굴비고요. 명절 한상의 품격을 더하는 프리미엄 굴비 선물 세트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레 손질해서 받는 순간에 감동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거 부세 보리굴비 핫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예. 이거 먹지 말라고? 왜요? 맛있는 건데. 근데 생선은 잘 익혀야 돼요. 잘못하면 탈라요. 진짜.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한우 같은 것들 있죠. 그거는 웰던으로 줘. 진짜 웰던. 그리고 생선같이 위험한 건 이제 레어 아니면 미디움 레어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체 출연이잖아요. 예. 조만간 또 대체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왜요? 생각이 왜요? 그거 드시면 제가 배 아프면 그것도 이제 그림이 되겠네요. 하창원 본부장님이 여기 앉고 이제 김장열 본부장님과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이 이렇게 하면 세 분이서 방송하시면 그것도 기깔 날 텐데.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죠. 세 분 다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좀 바쁩니다. 이 대체 그 그림을 출연이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거 만만치 않은데. 먹겠습니다. 예. 아, 거의 반숙성회. 위험해요. 예, 위험하다고 보이고요. 예. 어차피 연휴니까 예. 푹 쉬면 되죠. 아프면. 배 잡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쿠 밥솥 있어요. 압력 밥솥 최초 14만 원대. 요거는 가격의 깡패니까 요거는 설명 길게 안 드릴게요. 쿠쿠 거예요. 6인용 기본 그리고 10인용은 조금 추가하면 되고요. 블랙 이렇게 가져갑니다. 무상 보증 12개월이고요. 69,000원, 17만 원짜리인데 핫딜가에서 14만 8천 원에 드려요. 에너지 효율 1등급, 10% 환급 대상 제품이고요. 쿠쿠만의 이중 모션 패킹, 셀 틈 없는 밀착력 있고 엑스웰 다이아몬드 코팅 내솥 내구성 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굴비랑 쿠쿠밥솥 요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 더보기란에도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타고 올라가셔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이렇게 약간 저희가 물건 파는 것도 진짜 가격 신경 써서 파는 게 그쵸. 물가가 너무 비싸요, 진짜. 와, 이거 뭐 사람 살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저희가 추석 앞두고 이렇게 파니까요. 제가 좀 식사 좀 할 테니까 두 분이 좀 자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와서 이따가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장님도 함께 보시고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정 가볼까요? 네, 이제 매주 월 초가 되면은 고용 보고서가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상당히 긴 이슈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연휴 이후에 뭔가 스토리가 바뀐다면 이쪽에서도 충분히 농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라서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는 결국엔 이제 Q가 늘어나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거래소가 오늘 내일 자본시장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 첫 번째 날에는 뭐 지수 5천을 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이제 STO랑 그럼 토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또 새벽에 FOMC 윌리엄스나 보스틱 연설이 있으니까 또 금리에 대한 그런 스탠스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의 기조는 확실히 연준 의원들이 뭐 연속적인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진 않고 있는데 그냥 지표의 해석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딜앤랜드 가격 발표가 나오는데 요게 좀 중요하죠. 요즘에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나라랑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힌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12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요거 보시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물가지표부터 해서 나오니까 꼭 한번 원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트 구직이직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나오니까 700만을 좀 기준으로 보고 있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 이제 연방 셧다운 이슈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그 퍼센테이지 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퍼센티지 하는 사이트가 뭐죠? 그 뭐죠? 그 미리 그 이 이슈에 대해서 그 배팅 거는 거 그 사이트. 폴리벳. 폴리마켓.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셧다운 확률이 뚝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셧다운 이슈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DP 비농업 고용 데이터 나오니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ISM 지점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만약 이게 좋으면 뭐 우리나라 수출도 좀 잘 된다라는 이 항상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엔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뭐 신규 실업 수당 이런 거는 뭐 매주 있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중국은 오늘부터 쭉 쉽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휴 시작이 오늘부터 쉬어요? 중국은 오늘부터 쉬어요. 중국 홍콩.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입니까? 혹은 가이드가 없어서 악재입니까? 뭐 환율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죠. 왜냐면 위안화랑 동조화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걸로 보면 좀 힌트 하나가 좀 사라진 개념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FOMC 윌리엄스 연설 있고, 뭐 비농업 고용이랑 당연히 중요하고 실업률, 그리고 ISM 비조업도 이번에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벤트 코멘트 해주실까요? 뭐 무비자 입국 시행에 대한 이슈가 결국 이제 초기에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사실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상대적으로 없었고요. 호텔 관련 쪽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뭐 서부 T&D라든지 뭐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아무튼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호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환급제도 있잖아요. 미용 시술 관련된 환급제도가 이제 일몰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연장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이제 남아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뭐 결국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글로벌 텍스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뭐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환급받는 평균 금액이 지금 기사에 따라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 1인당 15만 원 정도를 이제 미용 이제 시술을 받고 환급받는 금액 정도를 하더라고요. 뭐 매형크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슈링크나 뭐 미용 관련된 시술 받는 게 15만 원이면 한 2회 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강남에서. 생각보다 싸네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도 한 7, 8만 원 정도 순이면 그런 대로 이제 맞을 수 있는 뭐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슈링크 같은 경우도 뭐 슈링크 유니버셜은 좀 비싸지만 슈링크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미만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리프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스킨부스터 기본적인 걸 맞는 데는 한 2번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결코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죠. 물론 뭐 한국에 와서 그런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뭐 그 환급 안 받는다고 왔는데 환급 없으니까 나 안 받을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은 굉장히 많으니까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여기 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일몰하지 않고 좀 연장을 하면 좋겠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캐대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일본인들도 지금 강남 피부과에 가보면 일본 접객 관련된 그 일본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이제 접객을 했다면 피부과에 일본어를 대체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수요도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미용 피부 시술이 굉장히 많다.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그 일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뭐 그런 섹터들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뭐 인체 조직과 피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술이나 급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피부 미용 시술로 이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부에서 좀 아쉽다, 그런 반응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내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살아 있고, 또 이제 돈을 어쨌든 수요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중국 소비와 이런 것들 맞물려서 뭐 어쨌든 피부 미용이 됐든, 그죠? 이런 것들. 파마 리서치도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금요일에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그쪽은 연어 쪽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또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도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소비주 관련된 쪽에서는 역시 이제 화장품이나 4분기 아주 메이저 지금 시기가 성수기거든요. 재고 축적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시기가 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또 아모레퍼시픽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네네. 어떤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미용기기 섹터 이런 쪽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지금 중국 소비 관련 쪽은 좀 우리가 너무 간과할 필요는 없다.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그에 대한 호재 관련된 부분들을 종목별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1.5% 상승률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치고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4% 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굴비 먹느라고 예. 정신을 못 차렸네. 이거 뭐 이렇게 안 익혀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을 진짜. 수는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가 돼서 나온대요. 물론 채팅창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형님들 믿고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채팅창에서 조리돼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 아니 굴도 맛있는데 먹고 나면 탈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프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거 조리 잘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는 좋아요. 아까는 제가 힘얼게 가지고 자신 있게 멘트를 못했어. 왜냐면은 맛없을 것 같았거든. 먹어보니까 다 먹었어요. 진짜 다 먹었어요. 밥도 다 먹었어요. 요거 조금 한 입 남았는데. 엄청 빨리 드셨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보자. 오늘 알아야 될 뉴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만 딱 체크했는데 이게 아마 좀 스토리가 또 길 것 같아서 예, 금값. 아까 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팅창에서. 그래요? 예. 금값이 지금 목표치가 4,50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돈에 거의 좀 비싼데 80만 원이 넘어가요. 현물로. 이제 돌잔치 때 금 못 줘요.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는데 선물로 보면은 지금 온수당 3,8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4,500이니까 그럼 지금보다도 20%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럼 거의 돈당 10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돈당 1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이게 세 돈짜리가 150만 원? 150만 원도 아니죠. 110만 원, 120만 원 했던 게 지금 6, 7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세 돈짜리가 300만 원 한다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계속 노이즈가 생겨요. 그리고 은도 원래는 이제 특정 IB가 물량을 잠궈놨기 때문에 이게 잘 못 올라갔는데, 지금 은과 금은 가격 괴리가 생기면 은이 좀 빠르게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금의 상승폭보다 은의 상승폭이 훨씬 더 과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3%에서 얘기 드렸을 때가 금이 한 돈당 30만 원대였고 은 1kg에 83만 원 정도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금 한 돈에 한 77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니까 두 배가 올랐잖아요. 두 배가 올랐는데 은 같은 경우는 지금 1kg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은 사실 금보다는 음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화폐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돈이 원화만 갖고 있으시면은 좀 돈이 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냥 예금으로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 놓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식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뭐 해지, 원래 재테크의 기본은 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가 기본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은이 만약에 상당히 뚫리면 은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왜냐면 이때까지 물량을 잠가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찍어 눌러가지고 못 갔었던 건데, 지금 상당히 좀 뚫리고 있거든요. 이 뚫려버리면 이것도 지금 아직 키로당 얼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에 비해서는 너무 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금이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씩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거치로 살 것이냐에서는 저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실 거면은 여전히 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조금 횡보를 하다가 기회를 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 이런 광산, 뭐 뉴먼트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금을 사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시면 요런 이제 광산주나 광산 ETF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은 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뭐 뉴스는 딱 금이었는데 가장 또 시장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부장님 금 어떻게 생각하시니요? 금요? 네. 금이랑 은 갖고 있죠. 네. 이거 차고 다니시잖아요. 예, 뭐 저는 그냥 몸에 금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게 좀 뭐 그냥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게 뭐라 그러죠? 내가 그런 게 안 되면은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미신? 뭐 미신은 아니고 그냥 뭐 금을 좀 몸에 지니는 게 뭐 돈을 번다 뭐 이런 뭐 속설 때문에 샤머니즘. 예,
쭉 샤머니즘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부르긴 좀 그렇고 무슨 법사 뭐 이런 거죠. 법사까지 가면 좀 이게 방송이 정치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물레동 가서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조금씩은 뭐가 어떤 형태로 좀 쥐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소띠거든요. 예, 소띠기 때문에 뭐 소띠 문양에 뭐 금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조그만 금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거든 이제 제가 지갑에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 뭐 몸에 약간 금과 관련된 거 이렇게 조금 가지고 다닙니다. 목걸이를 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조폭이냐 그래가지고 목걸이는 제가 안 하는데 네. 어쨌든 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하고요. 귀걸이 하기에는 뭐 연예인도 아니니까 그러긴 좀 힘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금을 제가 뭐 재테크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 가격이 좀 더 오를 걸로 보이고 아까 뭐 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리 쪽이에요. 지난주에 구리가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광산에 이제 흑토사가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명피해도 조금 생기면서 아주 큰 이제 구리 광산이 이제 셧다운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구리가 이제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리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주 큰 광산에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인명피해 때문에 그게 이제 오픈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데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아마 시장이 좀 가격 반영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쪽은 뭐 쉽게 생각하면 비철금속이겠죠. 섹터로 따지면 그래서 풍산이라든지 비철금속 관련 주기 이 구리 관련 가격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어쨌든 지난주에 큰 대형 사고가 생겼다는 점에서 뭐 금도 가격이 좀 올라가지만 구리 쪽도 민감하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돈이 풀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 확대가 되면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논리는 유동성 확대 때문에 내내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개념에서는 구리 가격이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구리 관련된 비철금속도 같이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금은 그냥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은 재미도 있고, 네, 마음적인 심적인 안정도 되고, 네. 또 내가 돈이 없을 때 급하게 또 금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급하게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쟁이 더 격화돼서 커지면 구리도 올라요? 구리 또 원자재가 다 올라요. 다 올라요? 다 오르는 편이에요. 네. 신기하네. 닥터코퍼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통 생각하나? 전쟁이 나면은 또 이제 재건 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프라에는 일단은 또 이제 구리가 많이 쓰이니까 오히려 또 개발 관련된 사람은 안 좋은 것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생각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원자재는 보통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초반에 잘 가네요. 주말 동안에 걱정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지금 초반에 선물로 외국인이 아까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1조 200억 정도 초반에 땡기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코스피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1,700억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300억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뭐 바라면서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마감까지의 전략, 짧은 뭐 조언 이런 거를 짧게만 해주신다면 부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뭐 지금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아까 방송 중에 초반에 좀 밀렸던 섹터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좀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선기자재 쪽이나 조선주가 플러스권으로 반등을 했고요. 조선기자재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태광, 뭐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이런 관련주들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 뭐 조선이나 조선기자재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좀 마스크 프로젝트가 약간 퇴색계 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LNG 관련된 쪽은 여전히 지금은 발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많이 빠지면 뭐 기자재 등을 포함해서 조선 섹터 관련 쪽은 좀 더 이제 뭐 순환매 흐름에서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좀 대비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강세론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3,400 정도 와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더 고점 밸류를 높이면서 갈 건데 결국 나머지 밸류를 좀 올릴 수 있는
있는 구간은 역시 금융 쪽인 것 같아요. 금융과 주유사 상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물론 반도체 빅사이클을 여전히 두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 단계 레벨업을 지금 하려는 것에 대해서 3,400포인트대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가기는 좀 어렵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PBR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0.5배, 0.6배 정도 수준인데 네.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아직까지 주목을 가지고 좀 가져가 보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저는 이번 주 똑같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중장기로는 돈이 풀리니까 당연히 롱이고요. 다만 변동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뭐 내가 닌자처럼 잘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대응하실 거고요. 일단 만약에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요번 주 안으로 다 담을 필요가 없다. 충분히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대세 시세가 나오면 그 안에서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슈 매매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며칠 공부하시다 보면 딱 하루 정도는 뭔가 딱 와요. 내 감이. 요거는 잘 들어오는데 그럼 그런 거에서 매매하시고 수익 나시면 또 잠깐 쉬세요. 쉬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하시는 분들은 급하죠. 근데 이제 요번에 상승 랠리를 경험하신 분들은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한번 시세를 또 봤는데. 그래서 너무 급할 필요 없으니까 차분하게 하시고 그 고점에서 항상 비중 많이 태우시면은 나중에 2, 3년 고생하시거든요. 네.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그것만 좀 조심하자. 그래서 어쨌든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도 오늘 아침부터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에 계속 정보들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따 3시 20분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